여러분 저희 이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3개 문제 먼저 읽어드리고 다른 사람들 거 돌아가면서 같이 봐보고 마지막에 피드백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 거 보시면은 1번 문제는 혈흉이 생겨서 흉관배액관을 적용한 사례로 제가 적용을 했고, 이 환자한테 설명한 내용 중에 옳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했고, 정답은 배액 체계를 흉부 위로 올리게 되면은 액체가 허파 안으로 역류할 수가 있어서 올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답으로 저는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이제 폐렴이랑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에 대한 간호중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체위배액이랑 두드리기 진동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제가 제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적절한 간호중재는 4번이라고 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두드리기를 할 때 강하게 되면은 뼈 골절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기관지 확장제나 시행하기 전에 수분 공급을 하게 되면은 분비물이 조금 묽어져서 가래가 잘 배출이 된다라고 성인간호학에 나와 있어서 이거를 저는 정답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에 실시를 하게 되면은 부역이나 구토나 흡인 같은 증상이 생겨서 취침 전, 식사 전에 해야 된다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보시면은 이제 구강암을 진단받아서 전후두 절개술 그리고 이제 푸추를 적용한 사례를 저는 넣어봤는데, 그 환자한테 이제 제공할 간으로 옳은 것을 해서 기관 절개관이 있는 피부 아래에 공기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게 저는 정답으로 잡았는데, 기관에 손상이 있을 때 공기가 목 주위 조직으로 스며들어서 피하 기종을 초래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허열 발생하지 않게 압력은 20머큐리 이하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목동맥을 압박하지 않도록 끈은 이제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둔다. 그리고 1시간마다 흡인하는 게 아니라 그 분비물이 발생할 때마다 흡인을 한다. 그리고 출혈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출혈 부위를 찾아서 그 저혈량증을 예방해야겠다, 이것을 중재로 해서 정답을 저는 3번으로 잡았습니다. 네, 다음 사람 해주세요. 네, 저는 첫 번째 문제로 기관지 내시경 검사 후 간으로 옳은 것을 했고요. 저는 답은 이제 검사 전에 조영제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 검사 시에 조영제를 섭취하기 때문에 이제 해조류 같은 조영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답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흉광선자 시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야구였고요. 정답은 흉광선자 후에 주사바늘을 제거할 때 숨을 잠깐 참도록 교육한다입니다. 저도 성인 간호학을 참고로 했어요. 흉광선자 후에 주사바늘을 제거할 때는 심호 후 후기 시에 숨 참은 상태에서 주사바늘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ABGA에 대해서 했고요. 제가 제시한 거에서 pH가 낮은 상태이고 PCO2가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답은 통성 산층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저는 첫 번째 문제는 흉광천자의 검사 후 간호인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간호이기도 한데 검사 후 간호가 핵심이긴 해요. 1번 정답은 2번으로 했는데, 1번은 비관지가 검사할 때 검사 중 간호이고, 3번은 내시경 검사 중에서도 후두경 검사의 검사 중 간호이고, 4번은 색전증 관찰은 생검 후에 하는 간호이고, 특이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흉광 천자를 할 때는 앉은 자세나 누운 자세를 취하는 게 맞아서 답은 2번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관 내간의 합병증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했는데요.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부비동염, 후두 및 기관 손상, 후두 연축은 모두 기관 내간의 합병증인데, 피하 기종은 기관 절개술을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서 답을 5번으로 하였습니다. 3번은 동맥혈 가스 분석을 하는 문제로 냈는데요. 이건 지금
PaCO2는 정상 범위 있고 PaO2도 정상 범위 있고 SaO2도 정상 범위로 있어서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pH를 확인했을 때 pH가 7.45보다 높아 알칼리증 상태이고 HCO3가 정상 범위보다 높아서 불합성 알칼리증이라고 해서 4번으로 정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우선 성인간호학 책이랑 퍼시픽 활용해서 문제를 좀 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폐기능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고 그 폐기능 검사 항목에 대해서 조금 개념 정리하는 그런 문제를 냈고요. 정답은 3번 그 장기량과 폐활량을 더한 값과 같다고 해가지고 원래 전폐용량이 그 교환에는 이제 장기량이랑 호기 예비량이랑 일회 호흡량, 흡기 예비량 이렇게 4개 항목 합친 건데 조금 더 해가지고 폐활량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 내봤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는 호흡기 장애 개선을 위해서 어떤 간호를 하면 좋을지 이런 걸 냈는데 이제 옳지 않은 것으로 폐농양 환자는 두드리기와 진동 금기 금기증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간호 중재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 문제로 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항히스타민제 투여할 때 졸림과 어지럼증에 대한 그런 주의를 시켜야 하는 것을 문제로 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일단 폐의 용적과 용량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 문제를 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 맞는 설명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A가 폐활량인데 이제 폐활량이 힘껏 들이신 후에 힘껏 내신 공기량을 나타내는 거여서 A를 답으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BGA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거였는데 호흡성 산증을 나타내려면은 일단 pH가 7.35 이하여야 산증이기 때문에 pH가 7.35 이하이고 그리고 PaO2가 정상 범위보다 감소돼 있는 거를 찾아야 하는데 일단 1번은 정상 범위라서 정답이 아니었고요. 2번이 PaCO2가 45보다 정상 범위보다 이상인 거를 찾아야 돼가지고 pH가 정상 범위보다 이하이고 그리고 PaCO2가 정상 범위보다 이상인 3번을 정답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에서는 인공호흡기의 적응증에 대해서 문제를 내봤는데 인공호흡기의 적응증에 먼저 정상 범위를 알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pH가 7.3 미만일 시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야기를 해봤고 각자 들으면서 이제 피드백이라든지 좀 보충할 점이나 겹치는 문제 같은 거를 이제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은 유진님께서 호흡성 현증에 대해서 하셨는데 유진님이랑 태희님이랑 연주님께서 다 ABGA 해가지고 두 명은 이거 호흡성 산증으로 내용이 겹쳤어요. 그래서 ABGA가 호흡기에서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 문제를 바꾸던가 아니면은 사례 중심으로 조금 더 해석하는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연주님이 하신 것 중에서 흉광천자하고 검사로 간호로 옳은 것은 해서 30분 동안 1500ml 이상 배입되지 않는다 해서 이유 적었을 때 흉광천자 검사 중 간호이다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왜 1500이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책이나 교환 같은 데 참조해보면은 막 너무 빠르게 빼게 되면은 뭐 혈량이 빨리 감소해서 뭐 저혈압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원님은 이제 저희 페이지 책에 있는 페이지 좀 추가해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 ABGA 문제가 3개 있잖아요. 아, 네. 근데 태희님이 낸 거에 또 인공호흡기 적용해야 되는 검사 결과도 어쨌든 ABGA 보고 나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이제 ABGA 검사 결과를 보고 호흡성 산증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문제 하나랑 이제 태희님이 한 것처럼 이런 인공호흡기 적용 시 검사 결과 이렇게 2문제로 ABGA는 끝내는 게 어떤지. 저는 괜찮아요. 너무 겹쳐버리면은 배운 내용은 더 있는데 너무 이쪽에만 조금 치우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2문제 정도만 하는 걸로 저는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그 태희님이랑 제가 폐기능 검사 그 용량 관계 그거가 겹쳐가지고 저는 조금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다른 내용이요? 네, 제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공호흡기랑 폐기능 검사를 남기고 제 ABG를 다른 문제로 바꿔요. 네. 그러면 돼요. 그렇게 수정을 하고 저희 그 ABJ가 이제 4문제 정도 나와서 조금 문제를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혹시 바꿀 때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도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거랑 그 저희가 부비동염이 약간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셔서 부비동염에 대한 문제를 조금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따로 이제 학습을 했었을 때 편도선염이 이제 복시 과목이나 이제 조금 저희 야동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비중을 좀 차지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도선염이나 부비동염 쪽으로 해서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해서 수정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지? 저희 보니까 그 기관절개술 간호중재도 2문제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주 언니는 기관절개술을 그거 하고 한 문제는 아니긴 했는데 둘 다 그 피하기종 관련해서 결국 답이 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살짝 바꿔야 될까? 근데 은주 언니는 이제 기관 내관에 관련된 문제긴 해가지고 아예 그 기관 절개술을 시행한 환자에 대한 간호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서 그 뭐지? 질문 자체가 겹치는 건 아니라서 제 생각에는 그 그냥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ABJ는 이제 뭐 이 ABJ 결과로 봐서 이 수치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질문 자체가 겹쳐서 바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물어보는 의도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바꾼다면은 그 안에 있는 그 근거 하나 정도 그것만 바꾸는 식으로 하면은 전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형광천자도 2문제 있던데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 자체가 이랑 연주요. 약간 뭔가 그 상호호흡기계 쪽에 대한 문제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이목구염이나 아까 말하셨던 부비동염이나 요즘 편도선 약간 이런 쪽으로 문제를 조금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환 위주로 문제를 더 추가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퍼시픽 풀어보니까 그 우리 흉광백관 그거 그 흉광백 체계? 그거 문제도 꽤 많이 나오던데 저희는 하나도 안 내가지고 제가 그 폐기능 검사 문제를 바꿔야 돼가지고 그 내용을 좀 더 추가하는 건 어떨지. 흉관배액이요? 네, 흉관배액이요? 제가 그 흉관이랑 그 흉부배액관을 하긴 했는데 잠시만요. 네네.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처럼 근데 조금 그런 구체적인 거라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 흡기할 때는 올라가고 뭐 호기할 때는 내려간다. 근데 갑자기 뭐 공기방울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저는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좀 가볍게 약간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흉관을 제거하는 시기는 아니면은 이제 흉부 위로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간단한 거 위주로 정리를 했어서 만약에 이제 흉관 배액관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세세한 내용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신다면. 계획책이. 네. 생겼을 때 이제 저희가 적용하고 나서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관이 네. 막혔거나 뭐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공기방울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부작용 위주나 좀 깊은 사례 위주로 하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배액관 문제를 바꾸게 된다면. 저는 네. 그 예언님이 네. 한 문제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흉관 배익관이나 흉감 천자 이런 거는 일단 문제 자체를 저희가 일단 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편도선이나 네네. 이게 응. 질환 중에서 하나 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배액 책에 그 회원님이 했던 부분을 살짝 조금 그 디테일하게 조금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내용을 어차피 배액 수정하고 책은, 또 이제 살짝. 다른 문제를 만들 때 이거는 디테일만 좀 응, 추가하는 디테일만. 식으로.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상부 기계로 차라리 질환으로. 산소요법 같은 것도 문제가 없었지 않나요? 오, 맞아요. 그 저유량 아. 고유량. 그런 쪽에서도 하나 더 보죠. 혹시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리 한번 쭉 하면은 일단 책에서 근거가 부족한 것 같은 분들은 근거를 조금 더 추가해 주시고 저희가 겹쳤던 ABJ 네 문제를 이제 상부 호흡기계 질환 위주로 이제 바꾸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던 산소 저등증이나 산소 요법으로 하나 바꿔서 저희가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수정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실 말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